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시장과 상관없는 아주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5년 만에 찾아온 강한 랠리군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 좋은 업종과 그리고 15년 전에도 말씀드린 스토리대로 재미있는 종목들, 당연히 에, 수익을 많이 나고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들이겠죠. 그런 종목들이 아주 강한 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잘 장에 동참하셔서 좋은 수익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증권방송 TV 88TV에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여러분들과 같이 단기적으로도 급등하는 종목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안전성 있고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방송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월 19일 수요일 주식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매수로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 대비 0.55포인트 오른 1946.91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개인이 795억 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은 471억, 기관은 278억 반대로 매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198억, 투신권이 64억 매수를 보이면서 기관의 매도 속에도 연기금과 투신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 거래가 92억, 비차익 거래가 110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202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혼조세가 두드러졌죠. 은행과 운수창고, 의약품, 전기가스, 종이 목재 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은행과 운수창고, 의약품, 운송 장비와 보험, 증권과 화학, 의료 정밀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약세 종목들이 많았죠. 한국전력과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6개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삼성생명 등 8개 종목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5원 20전 오르면서 1065원 70전에 달러 대비 유로는 1센트 오르면서 1달러 37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6개 종목을 포함해서 427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374개 종목이 조정을 보였고요. 87개 종목이 부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특히 이제 프로그램 매수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코스닥이 전날 대비 3.42% 오른 525.41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400억 매도를 한 반면 외국인은 375억, 기관은 99억 매수를 보였는데 프로그램도 비차익 거래 위주로 7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대부분 강세 업종이 좀 많았죠. 기술 성장 기업과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2% 이상 강세를 보였고, 제약과 금융, 운송, 소프트웨어 업종 등을 순으로 대부분 강세 마감을 했고요. 반면 섬유 의료가 1.25%, 기타 제조, 금속과 운송 장비, 부품, 음식료, 담배 업종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강세 종목이 많았죠.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CJ 오쇼핑 등 시가총액 넘버1부터 상위 랭킹 종목들이 다 올랐고요. 반면 파라다이스와 메디톡스, SK브로드밴드 등 4개 종목만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5개 종목을 포함해서 484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438개 종목이 조정을, 75개 종목은 부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엇갈린 경제 지표에 혼조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유럽의 증시는 특별한 호재가 없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이제 유럽 증시가 많이 올라서 매물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거기다가 오후에 약간 부진한 지표를 발표하면서 혼조세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의 12월 경상수지 흑자를 213억 유로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인 234억 유로에 보다 20억 유로 감소한 모습인데 또 이날 독일의 민간경제연구소죠. ZEW가 2월 투자신뢰지수를 전달 61.7에서 55.7로 6포인트 감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12월에 7년간의 최고치를 기록했던 62 상승 후에 지난 1월 0.3포인트 감소하고 2개월 동안 연속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뭐 나쁜 뉴스만 나온 게 또 아닙니다. 유럽의 자동차 판매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면서 유럽의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 반대로 주가는 좀 빠졌죠.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가 1월 유럽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96만 7,778대를 기록했다 발표했습니다. 2010년 3월 이후 최장단 기간에 추장기간 증가세를 보이면서 아주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좀 빠졌죠. 독일의 민간경제연구소가 유럽 경제연구센터인 ZEW도 말씀드린 대로 투자신뢰지수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국의 국가통계청 ONS가 1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1.9% 증가 발표를 했는데 지난 2009년 11월 이후에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란은행의 소비자 물가 목표치는 2%입니다. 근데 2% 밑으로 떨어졌던 거는 이번이 또 처음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썩 좋은 지표는 없지만은요. 범유로권 스탁스 유럽 600이 전날보다 0.04포인트 상승한 334.60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뿌띠백은 전날보다 60.43포인트 오른 6,796.43을, 독일의 닥스30은 3.02포인트 오른 9,659.78을, 프랑스 객사공은 4.46포인트 내린 4,330.71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이제 유럽을 대표하는 업계의 1등 종목들이죠. HSB 홀딩스가 1.3%,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브리티시 텔레콤, 바클레이즈와 BH 빌리턴 등 대표하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이날 벨기에의 식품 유통업체 델하이제가 모건 스탠리가 비중을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3.8%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자동차 종목들은 판매 호조에 따라서 오를 줄 알았는데 약간 조정을 보였는데 폭스바겐과 BMW 등 자동차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 푸조가 중국의 동풍 자동차로부터 긴급 자금 수혈하겠다는 소식에 2.2%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나스닥이 13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주간 기준으로 지난주 최고 상승률 이후에 약간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소강 상태였는데 특히 제조업과 주택 지표 부진 그리고 기술주 선전으로 나스닥 지수가 또 13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부양책이 미국의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하지만 약간 아쉬운 점이 강한 랠리를 위한 촉매제가 아주 부족한 상태죠. 뉴욕 연방준비제도가 2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를 4.48포인트로 발표를 했는데 전월 12.51포인트보다 큰 폭의 하락이고 전망치인 9포인트에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은 전월 2년 만기 전월에 이제 2년 만에 최고치인 11포인트를 기록했던 신규 주문자 수가
2포인트, 마이너스 2포인트로 전환을 했고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제품 수송 지수도 15.5포인트에서 2.1%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재주문 지수가 마이너스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는 고용 지수가 전월과 비슷한 11.3을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지표는 아니죠. 거기다가 미국의 건설업계 경기가 기대감을 나타내는 전미 주택건설협회 주택시장 지수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봄이나 가을이 그 주택시장 지수가 높지, 원래 겨울은 원래 그 뭡니까, 주택이 잘 안 팔리죠. NAHB와 엘스파고는 미국에서 가장 모기지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죠. 이번에 주택시장 지수가 46을 기록을 했는데, 전월 대비 전월치와 시장 전망치인 56을 모두 하회하는 모습이어서 작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기업들은 인수합병 등이 또 막 쏟아져 나오면서 아주 재밌는 또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제약회사 포레스트 레보라토리가 엑타비스가 250억 달러로 인수 계획을 발표하면서 무려 27.54포인트 급등을 했고요. 테슬라가 작년이죠. 연말에 애플이 인수를 검토해 보겠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2.76%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다우는 전거래 대비 23.99포인트 조정한 16,130.40을, S&P 500은 2.13포인트 상승하면서 1840.76을, 나스닥은 28.76포인트 상승한 4272.78을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109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19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요. S&P GSCI 은지수가 5.03%로 강세를 보였고, 아멕스 컴퓨터 하드웨어가 4.62%, 다우존스 호텔 숙박이 2.9%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14개, 하락이 16개였는데 JP모간 체이스, 골드만삭스, 머크가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의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63개, 하락이 35개였는데 펜실바니아주 세실타운십에 위치한 제약업체 밀란이 4.7% 강세를, 영국 잉글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통신 미디어 업체죠. 리버티 글로벌이 4.68%를 기록하면서 상장 이래 신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S&P 500 종목 가운데는 상승이 286개, 하락이 198개였는데 뉴욕시 3번가에 위치한 제약업체 포레스트 레버라토리가 말씀드린 대로 액토비아에서 M&A를 하겠다는 소식에 27.52포인트 급등을 했고요. 아리조나주 템프에 위치한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가 6.9%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뉴욕의 상하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준진류는 1센트 상승한 배럴당 100달러 31센트로,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33센트 상승한 배럴당 109달러 14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수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의사록 발표 있고요.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연설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모기지 은행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ICSC 골드만삭스 연쇄전 판매지수, 1월 PPI, 1월 신규 주택 착공과 주택 착공 허가 건수, API 주간 석유 보고서, 존슨 레드북 소매 판매지수 발표 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2월에 일본은행 월간 보고서 발표가 있고요. 12월 전산업지수, 12월 경기동향지수 수정치와 1월 전국 백화점 판매, 1월 도쿄 백화점 판매 발표 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중앙은행의 정책위원회 회의가 있고요. 유럽투자은행 연례 기자회견, 12월 건설생산 발표 있습니다. 영국으로 건너가서 2월에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있고요. 2월 산업동향 발표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닥의 GD가 주당 0.5주 비율로 무상증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랠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수 연구하지 마시고 저평가된 강한 종목들을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수에 억눌린 종목을 보면서 무서워하실 게 아니고 강한 종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쪽을 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오후 1시 30분이죠. 무료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88TV에서 합니다. 참여하셔서 좋은 강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2월 19일 수요일 주식시황 마칩니다.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오후 1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